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조선업계가 대규모 구조 조정을 예고하면서 경남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원한 계곡과 산에서 연극을 즐기며 더위를 씻어내는 휴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일회원 건물로 이전하지만 위험생물 연구시설은 그대로 두기로 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거제에서 퇴근길에 조선소 통근버스가 5m 도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해 6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추락의 충격으로 대형 버스가 거의 반으로 찌그러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부상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6시쯤 일어났습니다. 경남 거제시 사등면 14번 국도를 지나던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가 굴다리 입구에서 5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직원 60여 명을 태우고 통영으로 가는 퇴근길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계속 그랬어요. 깨진 틈 사이로 빠져나오고 그 밑에 깔리신 분들은 계속 소리 지르고 있었고.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 직원 46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면서 피해가 컸으며 중상자 가운데는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운전대를 꺾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국내 제조업의 주축인 조선산업이 불황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형 조선소들마저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내면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예고해 경남 경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조선소 3곳이 올해 2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내리막이던 3, 4의 실적은 올 2분기 정점을 찍으며 4조 7,500억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적으로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미 채권단 실사가 들어간 대우조선과 함께 삼성중공업 역시 자산 매각과 조직 통폐합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조선하고 해양하고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부 인력의 효율화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대부분 경남과 부산, 울산에 있는 약 3천여 곳에 달하는 2, 3차 협력업체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도 자랑 정도로 저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라도 원활히 돼야 이 자금 해킹돼서 협력업체가 살아남을 텐데. 조선업의 경우 철강과 금속 등 다른 업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제조업 전반의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선업과 거기에 파생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기계산업 쪽이나 이런 쪽에도 약간 어려움은 예상된다. 사상 최대 적자의 여파를 조선업계가 극복할 수 있을지 경남 제조업계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경남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고성군 영현면의 한 텃밭에서 7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탈수로 인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노약자의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요즘 폭염 속에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시원한 계곡과 산 아래서 연극을 즐기며 한여름밤에 더위를 씻어내는 곳도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둠이 내린 여름밤, 춘향전 속 이몽룡과 방자가 달빛 아래 무대 위를 누빕니다. 춘향전을 코믹 연극으로 재구성한 팔선 춘향전 공연입니다. 연극이 펼쳐지는 곳은 밀양강이 내려다 보이는 영남루 앞마당. 열대야의 연신 부채질을 하던 관객들은 배우들의 재치에 시원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요즘 열대야도 심하고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더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야외에서 연극을 하니까 좀 나오니까 시원하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경남 밀양 여름예술축제에는 매일 밤 6편의 연극 공연이 자정까지 펼쳐져 관객들의 무더위를 날립니다.
처음에 좀 걱정했거든요. 많이 덥고 모기 물릴까 봐. 홀에 사는 것보다 훨씬 열린 공간이어서 마음도 같이 열리는 것 같고 좀 신이 나고 흥이 나는 것 같아요. 계곡 위 수상 무대에서도 공연이 펼쳐집니다. 관객들은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근 채 공연에 몰입합니다. 국내외 팀의 공연이 매일 밤 이어지면서 열대야를 잊은 채 휴가를 즐깁니다. 다른 데는 그냥 진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힌 데서 보는 건데 여기서는 탁 트인 환경 배경으로 물속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계곡과 산 아래에서 이어지는 풍성한 연극 공연이 색다른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합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경상남도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진주료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결핵균과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을 취급하는 위험생물 연구시설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위험시설을 주택 밀집 지역에 남겨둘 경우 안전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말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할 보건환경연구원. 이곳에는 결핵균과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실험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 때는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 데다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학계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즉 BSL-3는 인근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왜 이전하지 않기로 했을까? 국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고 현재 그 건물을 다시 옮긴다는 것은 또 다른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이전해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당장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알게 되면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좀 파장이 좀 클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고위험군은 놔두고 가고 그 직원들은 가고 이러면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결핵균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하는 시설은 그대로 둔 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은 3년 전에 지은 시설을 다시 이전할 경우 20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사천시가 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해양낚시공원이 완공 4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상낚시공원의 위탁관리 사용료를 놓고 어촌계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별주부전의 전설이 내려오는 사천시 비토섬. 사천시는 지난 2010년부터 이곳 비토섬 벼락도에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비토섬과 벼락도를 잇는 다리와 해상 펜션, 산책로와 인공어초 등을 만드는데 국비 등 50억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 3월 완공된 해양낚시공원은 완공 4개월이 지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이처럼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애초 해양낚시공원을 위탁 관리하기로 한 것은 비토 어촌계. 하지만 위탁관리 사용료 6,400만 원이 너무 많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7천만 원 연년이 여기에 위탁 수수료를 주고 개장 이후에 수입이 1원이 더 마이너스도 발생할지 모르는 찰나에 해양낚시공원 위탁관리는 어촌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어촌계가 우선권이 있는 셈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그 수수료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범주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또 할 수가 없고. 사천시는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다시 냈지만 어촌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해양낚시공원의 개장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1일에 치러진 진주교대 차기 총장 선거가 절차상의 문제로 다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진주교대 제7대 총장 임용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문제로 재선거를 진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교대는 교육부 통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경남의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오릅니다. 경상남도는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성인 요금 기준으로 100원씩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원인 교통카드 할인은 시내버스가 50원으로 줄고 농어촌 버스는 150원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청소년 요금은 현금은 동결됐지만 교통카드 할인은 현재 100원에서 50원으로 축소됩니다. 마산 로보랜드 등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갈등 해결을 위한 안상수 창원시장이 밝힌 홍준표 지사와의 회동계획 언급에 대해 경상남도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어제 시간을 두고 홍준표 도지사를 만나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경상남도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마산 로보랜드 새 사업자 선정 문제로 촉발된 갈등으로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공동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 5구역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뇌물비리로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수사 결과 당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심의위원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가 상한액을 3.3제곱미터당 1,450만 원으로 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도시정배업체 임원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수수한 이 심사위원은 실제 10여 명의 위원 가운데 분양가 최고 상한액을 제시해 용호 5구역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420만 7천 원으로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해 지역업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공사 품질 하락을 초래한다고 보고 올해 안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대신 적정 공사비 보장과 지역 우수업체 참여 확대, 지역업체 비율 보장 등 새로운 발주 기준을 마련합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26살 황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일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에서 46살 김 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200m를 뒤쫓아가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업계가 사상 최악의 실적 부진에 빠진 가운데 전직 임원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업체 사업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은 지난해 8억 8,900만 원,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10억 4,7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서민 자녀 169명을 포함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253명이 참가하는 영어 캠프를 운영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